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농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우 맛있어. 소설가 황석영입니다. 6월 항쟁 30년이 되는 6월 10일 저 황석영이 마침내 출감합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해왔습니다. 금기의 억압이 있다면 작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역사를 바꿔낸 위대한 시민들께 제 이야기를 바칩니다. 황석영 자전 수인 문학동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3부 시작합니다. 방금 뉴스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30분 정도 전에 속보로 북한이 원산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여러 발 쏘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대 함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입니다.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던 인사청문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은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고, 야당,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먼저 이제 정부에 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꼭 30일, 새 정부 지난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잘하고 있는 점부터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좀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타격을 하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참 겸손한 권력 운영이라 하는 점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라도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을 하고 선거 공약을 했고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취임사에서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선 인사 검증을 검증 기간이 짧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사 5대 배제 원칙 스스로 제안한 그 기준에 어긋난 인사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뒤엎는 것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국민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규감이 되는 그런 공직 후보자를 내세워줄 줄 알았더니 그걸 좀 빗나가기 너무 좀 실망이 크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 조치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을 해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규명해서 문제를 삼겠다 하면 그건 국정 발목을 잡는 거고 인사를 정치화시킨다 하고 모든 비난을 국회에다가 좀 전환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리라, 동의하시기가 어려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총론을 그렇게 보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럼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어제 14시간 정도 됐는데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총평부터 먼저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우선 비고시 출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선감이 있고 유엔의 국제 무대에서 다자애교에 상당히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예. 저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의 한국 외교 방향, 예. 그리고 사드를 둘러싼 한미 동맹의 손상 우려, 또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경제 보복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해법을 제시하지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제 기구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다 할지 몰라도 예. 대한민국의 현실 외교 상황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예.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요. 그러면 지금 윤병세 장관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어느 분이 낫다 내지는 어떤 분이 장단점이 있다? 아직 이제 청문 과정에 있는데 예. 제가 어떻게 외교장관으로 실제 취임을 해가지고 역할을 할 것을 미리 예.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윤병세 장관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예. 기대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또 외교장관 독자적으로 예.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대통령의 철학을 수행하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서 예.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예. 걸 보고 비교를 해야 할 텐데 아직 강경화 후보께서는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 양쪽을 비교하기는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받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사청문 후보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위장전입 세금 체납은 본인이 인정하고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반면에 이제 노문 표절이나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는데 해명 과정은 어떻게 적절하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해명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에 계신 남편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해명이 좀 뒤틀리게 됐다든지 예. 또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좀 제대로는 안 난다 하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은 있어요. 예. 그러나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예.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이런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을 해가지고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 또 그리고 또 모범된 생활을 해와야만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도 불법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할 텐데 어떤 위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위공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임한다 한다면 그 나라에 자라는 청소년 또는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게 좀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은 관대하더라도 그래 국민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말씀하신 게. 그러면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관대하게 뭐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해라 하는 말씀도 계실 건데 아무튼 오늘 저희 의총이 9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저희 당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됐다 이런 것도 안 나온 상태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끝났고 현재 소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청문이라는 것이 재판과 비슷해서 청문위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당사자 또 변명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래 상대 후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의혹 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시력 저하로 인한 병역 면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의혹으로 제기되는데 명쾌하니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후보자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던데 어제. 글쎄 이제 오늘 청문위원들 보고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뭐 얘기를 들어보겠다. 아직은 입장 정리를 정확히 안 하셨다라고 보이는데 오늘 의총에서 그러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결정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지금 청문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아무리 능력이 또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규감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시네요. 예. 그러나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직접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됐는지를 듣고서 저희 생각도 정리를 하고 당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 계셨던 건 아니니까 언론으로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호남 의원이시고 해서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았는데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5.18 판결 그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시에 김희수 소장 후보자가 그때는 군판사였고 뭐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도 어려웠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군사 정권 하에서 민중을 억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고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건 시대의 아픔이고 누구 개인 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 5.18 단체에서도 성명을 내고 광주에 진압군 부대로 온 계엄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군 판사 또 젊은 법무사에 불과했던 그분 한 사람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미 이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재판관으로 청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이 됐는데 사실 현재 소장이라고 해서 헌법을 해석하거나 또 헌법 재판하는 경우에 일반 재판관보다도 우월적 지위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만 다루는 뿐이죠. 특화된 것 뿐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돼가지고 이런 의혹들 때문에 현재 소장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재판관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동일한 기준이 네. 어떻게 보면 적용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측면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은 사실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오늘 한 번 더 청문회도 하고 또 국회 인준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낙연 총리처럼. 말씀하시는 걸로 비춰보면은 청문회 통과가 좀 가능할 것 같이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여기는 이제 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회의원들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달라질 나올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특히 표결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또 어쨌든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이 참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게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같은 죄명에 같은 실정법 위반이나 비리라 할지라도 내용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안은 검찰에서 용서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어떤 사안은 같은 죄명이라도 구속에서 실형 선고를 하고 하는 것처럼 사안마다 각 후보자들마다 그 비행이나 또는 실정법 위반에 대한 변명도 다를 것이고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있고 아직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 이런 상처를 입고 공직 후보자로 국민 앞에 선 것이 많이 좀 아쉽네요. 의혹을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의혹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다 인사청문을 요청해가지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다느니 인사를 정치한다니 이런 참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정부 책임이 먼저입니다. 지금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근데 또 이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일부분은 언론에서 좀 너무 속단해서 제기했던 것들도 있고 해명 과정을 보면 있죠.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정치권에서도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들을 의혹 차원에서 그냥 제기했던 것들도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은 딱히 국민들이 다 동의할지는 저도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니죠. 의혹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바로 의혹을 기정사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돼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지 의혹만 제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청문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청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 게 박지원 전 대표가 당론과 관계없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운영에 나가시는데 판단에 나가시는데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기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청문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청문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규명이 됐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섣부른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만일에 본인이 주장한 대로 이게 이제 당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특정 정치인이 어떤 당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국민의당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건 지도부 역할은 뭐냐 이래가지고 국민의당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비난도 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네요, 사실. 아니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적정한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참 찬성하면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고 또 반대를 하면 아무래도 또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좀
좀 껄끄러운 어떤 입장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 죄송하지만 정우택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사쿠라 정당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정우택 그 대표 그분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인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나 본인이 사과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적폐와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했던 자유한국당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성찰과 반성은커녕 본인들이 지금도 집권 다수 여당의 꿈에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제시하는 잣대는 항상 옳고 여기에 동의하거나 함께해 주지 않으면은 삭불하고 오락가락 정당이고 갈팡질팡한 정당이고 여당의 이중되고 이런 비판이 과연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 도리와 예의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구도가 여당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소야대 가지고는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무조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국회 무용론 아닙니까? 국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식물국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당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 기꺼이 협력해주고 또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철저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행하겠다. 이게 무슨 이중대론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그런 상황에 있는 한국이 미국 눈치도 보고 미국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중국 눈치도 보고 중국하고도 잘하려고 하면 그럼 오늘 중국이 이중되고 미국이 이중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국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새 정치도 하면서 국가가 국정이 바로 이끌어지도록 역할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무조건 발목만 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이 바르게 가게 해주고 바르게 간다면 도와주는 역할도 책임도 사명도 야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장 아니십니까? 좀 전당대회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당을 좀 추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여러 가지로 사기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당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선 평가를 아주 엄정히 성역 없이 신랄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혁신으로 연결시켜서 당을 바로 고쳐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작업은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짓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만은 당의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지지율 바닥을 두려워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눈치만 살피는 것은 당당한 야당이나 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모은다 한다면 아까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혁신을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면 국민을 평가해 주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빨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당대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선 평가위원회의 결과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또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바가지 바이펙스 사틴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엽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네, 친절한 AS 해드립니다. 어제까지 제가 패널분들에게 김어준 공장장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제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906번님, 1999년 좌석버스로 출근하는 공장장을 알아보고 인사드린 최초의 팬입니다. 당시에는 주진우 기자 머리에 곱슬이 추가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이 더 패셔너블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5929님, 김어준 씨는 94년과 95년 배낭여행 전문회사에서 단체 배낭여행 인솔자였어요. 굉장히 날씬하고 잘생겼었죠. 이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눴었네요. 예, 배낭여행 인솔자였다는 얘기는 저도 압니다만 날씬하고 잘생겼다는 것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양지열 이혼설 3399님, 양지열 잔업반장님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공장장이나 잔업반장님처럼 이혼은 안 해봤지만 충분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실 거. 저 지금 좋은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이혼을 시키십니까? 예, 3번 따끔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0143님,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국회의원이 썸을 탄다는 둥 그런 얘기는 삼가주세요. 저도 함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5321님이 공장장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유유 눈물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저 며칠 안 남았습니다. 8039님, 벌써 목요일. 우리 악마 양지열 변호사님 멋지고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사는 공간에 관한 좋은 말씀들 들려주고 계시는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여기가 너무 허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패도 없고요. 공장장 명패도 없고요. 저기 휘장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 이럴 수가 잘해주시는 없어, 게 정말. 제가 이거를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언제 공장장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김어준 공장장님의 트라우마가 워낙 심각해서 아니 자기 놀러 가는데 그 자리 일주일 메워주는데 그거 뺏을까봐 명패 치우고 휘장 치우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글쎄 말이죠.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렇게 쫀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근데 박사님 그걸 또 알아보시고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제 얘기라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질문 드릴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상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처음이라면서요. 그게 왜 이상하게라고 앞에다가 그거 왜 앞에 아니 제가 이상하게라는 거는 아니 그거 왜 기분 나빠지는데 처음부터 아니 제가 이상하게를 붙인 이유는 왜 처음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처음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건 확실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저기 통상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보통?
건설공사 뭐 이런. 건설공사. 예, SOC. 그러니까 마초스럽고 남자들이 하는 거라. 남자들이 주로 한다. 노가다스럽고 남자들이 한다. 뭐 예. 이런 거 있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거를 할 때 도시건축 이런 걸 떠올리면 근데 또 여성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굉장히 갖다 붙이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예.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 전에는 건설교통부, 건교부, 예.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건설교통부라는 게 이제 세 개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론 경제적인 거죠. 거기에 이제 건설 산업도 들어가고 뭐 기술적인 거 들어가고 그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게 있고, 또 하나가 복지적인 게 있습니다. 주택 복지, 주거 복지, 생활 복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근데 이제 그동안 쭉 해온 거는 사실은 주로 경제 산업 쪽이 좀 많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이제 뭐 거의 뭐 삽질 붙여 뭐 그리고 워낙부터가 여기가 좀 불도저스럽다. 뭐 이런 도로 얘기가 뚫고 좀 산 있고요. 깎고 이런 산 거. 깎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이 주로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건 나쁜 이미지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이번에 김현미 여성 장관이 생기시면 이건 정말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국토부는 정말로 존경을 요만큼도 받는 부처가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는 부처가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 부처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점에서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환경부는 뭐라든가, 여성부, 보건복지부는 뭐라든가, 여성부는 뭐라든가, 통일부는 뭐라든가.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그게 없어요. 그렇네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에서 제일 속상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에도 이렇게 존중을 받지 않은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왜 존경을 못 받느냐? 왜 그럴까요, 진짜? 왜 존경을 못 받느냐? 맨날 이거 뭐 이런 표현 이거 뭐라 그러니까. 정권 따까리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왜냐하면 이게요. 왜냐하면 이거 따까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표현을. 정권의 하수인? 하수인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자기네들의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하수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대강이나 파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건 마피아들한테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국토부는 뭐 비읍자 돌림병이라고 하는 부정부패 부실비리 뭐 이거의 온상이다. 그러니까 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건 마피아 잡혀서 맨날 있는 사람들만 봐준다. 뭐 없는 사람들 봐주는 건 조금 주택복지 조금 해주고 뭐 임대바우처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맨날 있는 사람들 편만 든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 성장을 할 때도 주도를 할 때 건교부가 있었고 건설부가 있었고 뭐 도로 뚫고 다리 하고 이런 것 굉장히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늘 뒤로 또 많이 뒷돈을 드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건설 산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이제 12% 아직도 뭐 좀 많은 편입니다만은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건설 산업계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토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민원부서예요. 그리고 공룡인데 민원부서예요. 근데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생활민원 같은 건 안 들어줘요. 다 이권민원. 내가 공사 따게 해달라. 그러니까 근데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그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우리 그렇고 지역 민원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종이 공룡이에요. 엄청난 공룡이에요. 아니면 뭐 예산도 뭐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많은데 재경부 다음으로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간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은 공룡.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한다는 뜻이 뭐냐. 뭔가 존경하는 게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있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후져져요. 자꾸. 아니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거 들으면 굉장히 뭐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알아요.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후져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니 그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해결하는데 여성 장관이 들어서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 뭐 여성 장관이 들어선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여성 장관이 예. 좀 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뭐 이렇겠지요. 근데 이제 특히 여성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하시는 우리 사는 공간으로서 또 우리 삶의 복지를 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성적인 시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수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이 좀 그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여성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섬세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정교하고 하여튼 정말 이게 막 무대뽀로 하지 말고 좀 정교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좀 우아하고 아름답게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여성화라는 말을 특별히 써야 되는 거는요. 국토부가요. 정말 남성 부서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왜냐면 딴 부처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그 과장 이상급이 226명인데 그중에 과장급 이상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요? 여성이. 그래도 한 5, 60명은 있죠. 봐요. 10손가락이 안 돼. 에? 과장이 8명이고, 과장은 7명이고, 국장 하나야. 200명이 넘는데요? 예, 과장급 이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끔찍한데요. 아니, 저는 사실 50명 말씀드리면서도. 아니, 물론, 저도 뭐 이건 압니다. 이쪽 건설 분야에서 뭐 도시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게 다 여성들이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늦게 진출한 거는 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 중에 여성들이 요새 전체로 따지면 한 거의 50% 가깝거든요. 국토부는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8%밖에 안 돼요. 18%? 밖에 안 돼. 거기다가 공공기관이 또 많아. 이게 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공룡인 게 산하기관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공룡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성들이 16%밖에 안 돼요. 딴 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행정원들 다 합해서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급,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 본부장급 이상은 1.6%밖에 안 돼요. 1.6%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니네들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전문성을 굉장히 항상 폄하를 좀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재경부 예전에는 기획예산처나 뭐 재정부나 경제기획원의 하수 부처로 생각을 해요. 항상 니네들은 우리 시키는 대로 그냥 해. 돈은 위에서 지고 있고 밑에서 공사만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하면 그것대로 따라서 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라하는 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잘 따라해요. 아니 또 남자들을 그렇게 또 아니 목줄이 걸려 있으니까 대놓고 그렇게 아니 근데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동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부처가 되어버렸다.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겠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울 만하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거기다가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 걸렸으니까. 더군다나 할 말이 없겠네. 정말 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판을 하면서도 또 저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좀 자존감 좀 세워다오. 그리고 자존감을 좀 세우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신임 장관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약간 상황이 듣고 보니까 좀 되게 좀 황당하긴 하네요. 저는 건축 그러면 건축학개론의 수지만 떠올라서 그거는 건축가의 애인이었지 그 사람이 건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건축에 무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똑똑똑순이 국토 김현미 장정의 건투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는데 김현미 내전자 김현미 의원 똑순이죠. 똑순이 어떻게 평가를 당다고 있죠. 그래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이번에 김현미 의원 내정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여러 얘기들이 다 있는데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문성은 자기네들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 맨날 내려놔놓고 무슨 이제 와서 전문성 따지고 앉았어 정말. 맨날 전문성 없는 거는요. 맨날 그 경제부처에서 지금 현직 장관도 재경부 출신이고요. 맨날 그쪽 경제부처에서 자기네들 사람들 뭐 해소하는 거로 썼으니까 그렇지. 여태까지 전문가 출신 하나라도 있는지 나와봐. 맨날 세금 출신, 경제 출신 맨날 그런 사람들만 앉혀놓고 이제 와서 뭘 따지는 거야. 근데 우리 김현미 의원님은요.
뭐 제가 전문성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핵심 파악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똑부러지고, 그리고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국토부. 박사님만큼 무서운가요? 아, 나보단 좀 덜 무서워요. 굉장히 똑똑순이라서, 저는 굉장히,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무서운 여자 안 해도 여성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도 굉장히, 그리고 특히 이제 복지나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저는 오히려 항상 원내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원내에 있을 땐 원내에 계시고, 뭐 원내에 계시면 제가 원내에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기에서 마주쳐 봤는데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토부 내에서 잘못 보고하거나 뭐 밖으로 돌리려고 그러거나 길들이게 하면 민원 이상한 민원성이나 뭐 처리하게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의 반발을 충분히 진압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요. 국토부에서 여성들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말들이 많아서 제가 국토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분위기가 어때? 그래서 거기 여성 하면 그거 되겠어?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다 적응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분들의 놀라운 적응력이 있으니까.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적응 잘해요. 적응 잘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러다 보니까 혹시 국토부 사람들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공무원들 부처마다 약간 수준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국토부는 전체 수준 중에서 조금 높은 수준에 속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너무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 좀 수동적인 문제다. 항상 자세였기 때문에 문제지. 역량 자체는 있다라는 거죠. 키워주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김현미 내정자가 김현미 내정자가 좀 내부도 잘 저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국토부 하면 이제 결국 집값이잖아요. 잘 어려워하는 게 그런 거를 해결하는데도 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다. 뭐 이거는요. 저는 좀 예측을 좀 그렇게 좀 하는데 국토교통부라는 말 자체가 언젠가는 없어질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통일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발부라는 게 없거든요. 국토안보부는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있는 게 주택개발, 도시개발성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통이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참 그야말로 뭐 조금 약간 후진스럽고 이럴 때는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게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도시화는 거의 95%가 돼 있는 그렇죠. 사실은. 이럴 때는 그리고 주택 문제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많아질 이럴 항상 때는 필요한 거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될 수 있어서 누가 압니까? 우리도 뭐 주택도시개발부가 될지 언제가 될지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작가 제작진이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경향신문이 설문조사를 해서 국민이 뽑은 드림 내각팀을 누구냐고 뽑았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1순위를 김진애 박사님으로 뽑았더라고요. 그게요. 2014년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려시려니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조금 정책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뭐 말하시기 좋으시니까 하는 거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도대체 왜 질문을 이런 걸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참 인사청문회 기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누가 또 댓글로 거기다가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얄궂은 질문을 넣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그럴 때는. 5대 검증 사안에 걸렸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뭐 다른 게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정치를 하셨고 갑자기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워낙 뜨거운 이슈였으니까 지금 청문회에 관해서 한 말씀만 좀 짧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청문회 뭐 이렇게 어저께 수요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막 뻐근해 죽겠는데
다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먼지 그렇게 쌓인 흙먼지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예. 먼지를 안 묻힐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먼지를 쌓아놓지만 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가 아닌 네. 먼지를 앞으로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면 조금 흥결이 있어도 우리가 오히려 어깨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